제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비 중2, 3 설명회 이제 오셨는데요. 일단 제가 지난달에 10월 31일에 예비 고1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요, 현재 지금 CMS 대체 중등관 원장이자 그리고 저희 CMS 고등과정, 저희 고등부에서 쓰고 있는 교재랑 CMS에서 선행하고 있는 고등교재 있죠? 그걸 이제 전부 다 제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콘텐츠 제작 총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된 클라이맥스, 저희 CMS의 고등부입니다. 6개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박리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일단 요즘 막 고교학점제 바뀌면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혼란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설명회도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래서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고민이실 건데, 일단은 한번 보시면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콘텐츠는 고등학교 선택부터 지금 막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일반고, 탈대치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과 또 이제 현재 대입과 고교학점제는 어떤지 그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주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설문을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할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또는 뭐 갑방고, 대치조 그리고 일반고, 탈대치 이제 어딜 가야 될까?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가장 마지막에 드릴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네. 일단은 어머님들의 고민거리를 설문으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교 선택, 고교 학점제, 그리고 대입, 그리고 겨울방학 준비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 KMO를 계속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탈대치 해야 할까요? 휘문고는 왜 미달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 다른 지역은 분석 안 해주시나요? 다 합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가 클라이맥스가 6개 센터가 이제 평촌, 마포, 관악, 목동, 대치, 서초 총 6개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분당까지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그쪽 지역이 궁금하시면은 이따 후기 설문지에 작성을 해주시면은 자세히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선행 속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도 하셨고요. 그리고 사춘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답답해요.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수학, 과학을 좀 잘하네? 영재고 갈까? 과학고 보내볼까? 뭐 간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국어 영어를 잘하니까, 제2외국어를 잘하니까 외고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면학 분위기가 좋고 좀 활동 좋은 많은 자사고를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고요. 가까운 게 최고지.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고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집 앞에 있는 1.0을 노려서 탈대치, 이사를 갈까? 이런 고민들도 이제 어머님들의 전략 중에 이제 하나로서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권인데 어찌할꼬 이런 고민들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그럼 제가 일단 과학고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세히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실적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 과학고의 실적 딱 봤더니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DGU 해서 특성화대학이라고 하죠. 지금 서울에 있는 한성과고와 세종과고는 절반 이상을 석가포, DGU에 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절반이 이런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보내고 있어요. 이걸 보고 나면은 절반이나 간다고. 서울대는 좀 약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특성화대학에서 다 보낼 수 있다는 것에서 좀 장점이 있겠구나. 더군다나 AI 시대를 보려 하면은 훨씬 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 꽤나 괜찮아 보인다. 이런 과학고의 장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설명회를 갔더니 영재고를 딱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영재고를 딱 봤더니요. 영재고는요, 절반이 서울대를 갑니다. 요 서울과학고는 60%가 그냥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압도적이죠? 전국 단위 자사고나 과학고는 서울대만 봤을 때 1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지만 영재학교는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도 엄청 많이 보내죠. 그러니까 한 학년에서 70%가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간다. 아, 영재학교 너무 좋아 보인다. 그죠? 압도적이죠? 영재학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재고를 보내볼까? 이런 고민들도 해보십니다. 다음, 자사고나 일반고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올해 건데요, 이거는. 올해 대원외고랑 외대부고가 서울대 수시 합격이 탑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을 딱 봤더니 여기 보이시죠? 외대부고, 대원외고 수시로 26명, 31명. 이건 작년 실적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휘문고, 낙생고 쭉 가서 뭐 중동고, 저희 대치 쪽이잖아요. 휘문고는 수시로는 못 보내네. 중동고도 많이 못 보내네.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봤더니 중동고는요, 올해 서울대 수시 10명이 추가됐어요. 뭔가 정시형 학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인지가 점점 변화되고 있구나. 학교가 바뀌고 있구나. 라는 느낌들을 이제 점점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 요소가 휘문고랑 중동고를 갈라놓은 첫 번째 요소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 보고 나니까, 자사고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갑방고, 정시 괜찮네. 근데 정시는 별로 안 좋던데 수시로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볼 수 있고요. 아까의 그 실적에는 탈대치, 조금 멀리 가면은 그런 학교는 보이지 않죠. 거기서는 전교 1, 2등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딱 이제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리 애를 어디 보내지? 그러면서 과학고 중위권이랑 탈대치 최상위권은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세요. 전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하나고나 외대부고 중위권과 탈대치 최상위권은 또 어디가 더 좋을까? 누가 더 유리할까? 대학 갈 때. 전사고 중위권과 대치 상위권은 누가 유리할까? 누가 유리할까요? 탈대치 최상위권과 대치 상위권은 누가 유리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어머님들께서 정시와 수시 요 크게 두 개로 이제 갈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시 안에서도 세 개로 더 갈라집니다. 근데 그걸 보내는 고등학교는 다 전략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과학고랑 이 탈대치 최상위권이랑은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게 과학고는 아까 특성화대학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여기 탈대치 최상위권은 못 갑니다. 거기. 애초에 못 가요. 갈 수는 있지만 아주 극소수의 확률로 갈 수 있는 거죠. 애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이걸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자, 그러다가 또 이제 고민을 하십니다. 이제 그래, 우리는 자사고 정도, 자사고나 일반고로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원 많은 학교를 가야 되나? 내신 따기 유리해야 되니까 막 이런 고민도 하시다가 이런 것도 하셨다가 면학 분위기 좋은 학교 자사고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가 수능 준비 잘해주는 학교 이건 좀 죽고 있는 것 같고 대입 실적 좋은 학교 이것도 좀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러다가 막 계속 나와요. 이제 프로그램이 많고 생기부가 많고 교육과정 편성이 잘 됐나 문과이과 유리한가 남녀공학 과학 중점 어디서 이제 선배 어머님들의 이제 얘기를 전달받고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결과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이 고교학점제에서. 그죠?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고3, 내년 고3이 되는 친구들과 저희 아이들은 전혀 다른 입시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점점 바뀌는 흐름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예측만은 있는데 이미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사실 저희 CMS는 영재고, 과고, 전국 단위 자사고, 일반고 다 해요. 그럼 뭐가 좋다고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 어쨌든요. 지금 그래서 현행 입시를 자세히까지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1.0을 받았어요. 내신 1.0을 받고 갈 수 있는 대학은 많은데 전형이 어떤 전형이냐?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보통 탈대치권에서 전교 1, 2등이 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교에서는 1.0이 나올 수 있어요. 1.08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치동에서는요. 전교 1등이 1.3, 1.2 이런 식인 거예요. 한 5년에서 6년에 한 번 1.0 그 압도적인 학생들이 휘문고에서도 세화고에서도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만 보통은 1.23 요게 전교 1등이에요. 자, 근데 의대는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했다. 1.0 아니면 안 뽑습니다. 그러면
대치에 예를 들어서 휘문고에 간 친구는 1.0이 아닌데 의대를 못 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내신도 볼 건데 비교과, 활동들을 보고 생기부를 보고 세특을 보고 가는 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것은 보통 이 동네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 아니면 큰일 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그냥 원래 없어요. 그 1.0은. 그래서 종합으로 거의 대부분 대학을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내신을 정말 못 챙겼어요. 그런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수능, 정시로 가는 수능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행 입시인데요. 이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어딜 가려고 하는 거죠?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고등학교가 좋아, 저 고등학교가 좋아? 전략이 다 다르고요. 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근데 이 가는 방법은 또 대학교마다도 달라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나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은지 그걸 쳐다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대학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학교의 자퇴율을 보시면요. 자, 서울대부터 쭉 있죠. 자, 이렇습니다. 자, 연대, 고대도 꽤 많고요. 서울대도 꽤 많죠. 서울대 왜 많나요? 의대 가려고죠. 의대 가려고. 그죠? 의대 가려고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서 너는 어느 학교에서 왔니? 그럼 저는 서울대에서 왔어요. 이게 제일 많아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서강대, 중앙대 엄청 많잖아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서연고, 서성한, 중경시 이렇게 급을 나누잖아요. 그죠? 실제로 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한데 전반적인 차이로 본다면은 여기서 중앙대에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추면은 수학 한두 문제를 더 맞추면은 학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내가 수능 봤는데 실수만 안 했어도 하나 밀려 쓰지만 않았어도 그래서 반수, 재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자퇴를 많이 하네?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좀 더 볼게요. 재수생 비율을 봤더니 압도적으로 수능과 다른 곳에 비해서 많죠. 논술은요, 내신 성적을 망했기 때문에 수능 재수하는 친구들이 항상 같이 보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왜 적냐면요, 제가 재수를 하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갔던 거를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재수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서 이제 많이 자퇴를 하냐? 여기 보시면은 보시죠. 수능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봤더니 압도적으로 수능의 자퇴율이 높더라. 그 이유는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한두 문제 차이로 조금만 더 했으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 나가죠. 잘 안 나갑니다. 충성도가 매우 높죠. 그럼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요. 누가 공부를 잘하나요? 학생부 종합으로 간 친구와 수능으로 간 친구 중에는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수능이 좀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 성적을 조사해 봤더니 수능이 점수가 안 좋네요. 왜? 충성도가 낮으니까 난 딴 학교 갈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성적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순전히 학생 입장이 아니고 대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학생이 더 좋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좋잖아요. 그죠? 성적은 조금 낮았지만 고등학교의 성적은 수능 성적은 조금 낮았지만 뽑아놨더니 대학교에서 활동도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있다면 이 친구가 더 나한테는 우리 학교에는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느끼겠죠. 자, 결론은 대학은 수능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훨씬 좋아합니다. 훨씬. 안 나가는 것 때문에 등록금도 걸려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실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연세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인데요. 자, A, B. 전 교과 내신 성적이 2.6이고 3.1입니다.
자, 누가 합격했을까요? 누가 합격했을까요? 지금 제가 이거 이지선다로 드렸으니까 원래 A가 맞지 않나라고 하지만 B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이 점수가 어떻게 합격해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세대인데 2점대, 3점대 내신이 합격을 해? 지금 5등급제가 아니고 9등급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 자, 그러니까 이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하면은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합격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신 1.0이 아니면 못 간다. 그건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동네예요, 이 동네. 자, B가 합격했습니다. B가 합격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세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활동 우수한 친구들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내신이 3.142지만 뽑겠다입니다. 이해되셨죠? 1.0 아니면 큰일 나네? 아닐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서울대예요. 서울대에서 이런 친구들을 이제 뽑았습니다. 자, 누가 합격했을까요? 그럼 딱 지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C, 너. 그래, 너 정도면 좀 잘했다. 그죠? 근데 떨어졌어요. D가 합격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들이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던 뭐 90점 넘으면 A야, 뭐 10% 안에 들면 1.0이야,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깨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대학교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입시에서도요. 왜요? 2028이 큰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바꿔나가겠다. 이런 과정을 계속 수년간 거치고 있습니다. 2023, 4, 5, 6, 7까지요. 그리고 8이 되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D가 합격을 했습니다. 성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8의 입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라고 한다면 이제 내신이 뭔가 변별력이 줄어든다면 뭐가 된다면 막 이런 들었던 이제 저희 얘기들을 갖고 실제로는 이렇게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교과 안 돼. 수능 최저 가져와. 종합 안 돼. 뭐 수능 가져와. 이런 식으로 섞이게 된답니다. 자, 이거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5등급제, 고교학점제, 과목 변화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9등급제가 5등급제가 된다. 이건 뭐 맨날 보던 표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자면 1, 2등급이 이제 1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1등급 아닌 친구들이 인서울도 못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3, 4등급인 친구가 2등급이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4가지예요. 4가지. 자, 첫 번째는 통합 수능입니다. 수능이 문이과 공통으로 이제 구분 없이 진행되는 수능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원래도 수능으로 뽑기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더더욱 그렇죠. 만점이라고 막상 뽑았더니 문과였어요. 어떡하지? 만점이라고 뽑아놨더니 이과였어요. 우리 과에서. 막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뭘 할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5등급제. 이게 계속 들으셨던 말씀, 이제 얘기죠. 과목별로 변별력이 약화됐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평가 과목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 내년 고3이 되는 친구들, 얘네들은 그냥 절대평가가 2학년, 3학년 때 엄청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상대평가예요. 거의 다요. 다는 아니고요. 자, 어쨌든 10과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1.0을 뭐 받는 거 그 과목 하나하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모든 과목, 10과목 이상을 1.0을 받아야 된다.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요. 학기제 운영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학기마다, 대학교가 학기마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도 학기제 운영을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예전에는 수학 해가지고 1학기 때, 2학기 때 합쳐서 한번 생기부를 500자를 썼다면 지금은 1학기 때 500자, 2학기 때 500자 이렇게 해서 1000자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올해 반발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학교에서 1학년은 그냥 원래대로 하자. 1년에 한 번 쓰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2학년, 3학년은 500자씩 한 학기마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많아졌겠죠? 많아졌겠죠? 자, 그럼 이게 뭘 시사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거예요.
수능 100으로 뽑는 정시 파이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은 이제 없어질 거야. 왜? 너가 이과인지 문과인지 난 모르겠어. 내가 공대인데 너를 뽑을 건데 너 문과야? 안 돼. 저희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물투, 화투 안 하면 이과 지원 못하고 가영, 나영 했을 때 가영 못하면 이거 지원 못하고 이런 것처럼 맞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뭘 들었는지를 볼 거야. 고등학교 때 뭘 들었는지를 볼 거야. 이걸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으로만 대학을 뽑는 상황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숫자의 힘. 원래는 성적이 전부였는데 이제 5등급제로 되면서 약간 변별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과목 수가 또 늘어났기 때문에 애매한데 그러나 확실한 건 글자는 늘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점점 이 숫자가 가진 것보다 정성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겠죠. 물론 또 이렇게 되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폐해가 한번 또 뭐 이제 비리가 나오면 다시 또 수능 40% 확대하세요. 또 이렇게 될 거고요. 수능으로 가다 보면 이제 공교육이 무너져요. 다 학원으로 가니까요. 그럼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 리듬을 타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자, 그럼 보세요. 400명인 학교가 있습니다. 400명인 학교가 있는데요. 딱 보시기에 누가 더 잘합니까? 태흥이랑 리안이 중에? 순간적으로 딱 느끼시는 감정. 태흥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죠? 태흥이가? 그래서 9등급제에서는요. 태흥이가 더 잘합니다. 태흥이가 1.4고요. 리안이는 약간 어정쩡하네. 1등급엔 못 들었네 하고 2.0인데요. 5등급제가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어머나. 바뀌어버렸죠. 태흥이가 더 잘했는데요. 리안이는 어정쩡하게 다 잘했어요. 400명이 10%니까 40등 안에만 들면 다 1등급인데 이 친구는 다 1등급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영어가 2등급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누가 봐도 태흥이가 좀 더 잘하는데 이 성적만 보고 너 1.2니까 안 돼! 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5등급제 딱 바뀌었을 때 느껴야 되는 것은 내신 따기 쉬워졌구나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 최상위권 변별이 어렵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학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뽑아놓으니까 그냥 성적만 1.0이지 별로 좋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다른 요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죠? 최저, 학생부, 서류, 면접 이런 추가 평가 요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는 게 지금 현재 이 고교학점제와 대입 개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제도가 뭐예요? 성적만 가지고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장 바꿔야 됩니다라고 설문 결과가 다른 것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학생부 종합 비리가 있잖아요. 정시 공교육이 무너지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수능 최저 걸자. 지금도 있습니다만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정성평가 요소를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지금 대학의 상황이다. 그래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2026입니다. 내년 건국대도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들어오면은 원래 100으로 봤는데 아니야 안 돼 30 얘네는 아직 고교학점제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2028 때 갑자기 바꾸면 이상해지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에서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때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나? 괜찮나? 조금 겁먹었는데 얘 괜찮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량, 서류, 면접 이런 요소들을 넣고 있다. 단지 숫자만으로 가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전형이군요. 근데 수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수능도요. 지금 요 정도라고 이제 써놨지만 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요. 서울대, 한양대, 성대, 부산대, 건국대 다 수능만으로는 뽑기가 힘들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능 100은 이제 점점 없어지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대 정시전형을 한번 보면은 이제 명확합니다. 그 의도가. 자, 서울대 정시전형. 일반 전형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탈률이 완화되어야 하고
N수생이 감소해야 돼 라는 게 지금 이 변화의 목표입니다. 왜? 하도 나가니까. 하도 나가니까요. 열받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데? 라고 했더니 원래는 수능 100으로 뽑다가 80대 20을 줬어요. 서울대는 원래 예전부터. 근데 지금 그 비중을 60대 40으로 올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서울대는 선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모집하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선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뭐 약간 이렇게 깡패처럼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자, 1단계 수능에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등급 합산. 등급 합산. 이게 뭘까요? 등급 합산. 자, 현재, 올해, 작년 이런 때에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간 친구들은요. 1등급인데 뭐 88점을 맞고 1등급을 받은 친구와 만점을 받고 1등급을 받은 친구는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그걸 표준 점수라고 하죠. 근데 여기 3배수 등급 합산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등급 합산이 뭐냐면은 그냥 너 1등급이야? 오케이. 이렇게 하겠대요. 나는 3개 틀려서 1등급이고 쟤는 다 맞아서 1등급인데 똑같이 취급하겠답니다. 왜요?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수능으로는. 서울대의 입장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써있죠. 공통수능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자질을 교과 역량평가에서 평가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과 역량의 우수성을 확인할 거야 라는 겁니다. 왜? 수능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아, 이게 서울대의 입장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수능 자격고사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린 알아서 잘 뽑을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잘 듣고 와 라고 지금 서울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서울대한테 이제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요. 자, 일단은 개정교육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고교학점제 부분 시행을 했잖아요. 그때 이런 학생들을 뽑아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목 선택권이 증가했어요.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취지잖아요. 그죠? 증가했더니 어떤 폐해가 발생했는가? 이런 겁니다. 내신 등급에 불리하다고 과목 선택을 회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냥 내신 점수 잘 따면 장땡 이러면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고교학점제 취지랑 벗어났다. 그러니까 선택 잘해와야 됩니다. 이런 거고요. 단 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해봐. 그러면 너의 적극성을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서울대에서 핵심 권장 과목과 그 다음 권장 과목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너 여기 공대 오려면 물투, 화투 뭐 이런 거 다 듣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것 또한 고교학점제랑 안 맞죠. 난 내가 듣고 싶은 거 왔는데 여기서 안 받아줘?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미안해. 그럼 좀 줄여줄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게 요 아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완화 중입니다. 지금도. 자, 정리하자면 내신 따려고 과목 회피하면 안 좋게 볼 거야. 그러니까 과목 이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었는지 볼 거야.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었는지도 볼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권장 과목은 그 대신 조금 편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대에서는 권장 과목을 그럼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과목을 미이수 시에 평가에 큰 영향은 없어. 괜찮아. 근데 학교에서 개설했는데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랑 없어서 이수 못한 학생은 다르게 평가할 거야. 이게 뭔 소리죠? 평가 안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등 적극적인 학업 성취 노력을 보인 경우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뭐 말은 잘 돌려서 얘기했지만 듣고 와라. 어지간하면 다 듣고 와라. 이런 거고요.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 볼 거야. 위계에 맞게 충실하게 이수했는지 볼 거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흐름 있게 선택했는지 볼 거고 과목 없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공동교육과정이라도 듣고 오세요. 이게 연대의 입장입니다. 점수는 안 깎는다고 했어요. 일단은. 자, 근데 고대는요. 권장 과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수하지 않아? 그러면 깎을 거야. 고대는 깎는데요. 자, 보세요. 벌써 학교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왜요? 걔네도 혼란이니까. 저희도 혼란이고요. 어머님들도 혼란, 학생도 혼란, 학교도 혼란, 교육부도 혼란, 다 혼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전공 적합성은 뭔가요? 적당히 여기 딱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그냥 다른 학생들의 평균적인 이수 단위랑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만 않으면 그냥 그 정도면 뭐 너 전공 적합할 것 같아 라고 하겠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또? 이런 소리죠. 권장 과목 잘 듣고 안 그러면 감점할 거야. 안 뽑을 거야. 그리고 평균 이상만 듣고 와는 더 듣고 와. 평균을 저희가 어떻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많이 듣고 오란 소리입니다. 여기서 그럼 느끼셔야 되는 것은 대학교에서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권장 과목이라는 게 어쨌든 듣고 와야 되는 과목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권장 과목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그냥 학교 가면 다 있어요. 그냥 학교 가면 다 있으니까 대략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거 그냥 공대 올 거면 듣고 와. 수학과 올라면 기하, 미적분투 이런 거 듣고 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뭐 여기 고려대도 보시면 그 대신 미적분투는 빼줄게.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켰죠. 대신 과학도 요 정도, 2개 정도만 듣고 와. 이런 겁니다. 경희대 엄청 많아 보이죠? 근데 이거 다 수능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많아 보이지만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보통 고등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깔아서 무조건 들어라고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권장 과목 잘 듣고 등급 잘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생기부도 잘 관리해야겠구나. 이게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이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경희대에서 올해 2028 대입을 계획을 질렀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해요. 자, 어떻게 특이한가? 봅시다. 경희대 정시 전형인데요. 수능 일반 전형, 저희가 알고 있는 정시 파이터, 수능 100으로 가는 전형은 있어요. 아까 서울대만 없는 거예요. 다른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발표가 안 나왔어요. 올해는 서울대랑 경희대 2개만 나왔습니다. 2개만.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2개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지만 이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정시 수능 100은 살려놨대요. 경희대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입니다. 수능 90으로 하고 학생부 교과를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수능에서 2-3문제 정도가 뭐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뭐냐?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봅시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5등급을 했어요. 5등급을 받았어요. 완전 망한 것 같잖아요. 근데 90점이 넘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절대평가는 중학교 때 그냥 90점 넘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절대평가, 고등학교의 절대평가는 그렇지는 않으나 편의상 그냥 90점 넘으면 A등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는 뭐냐면 너 5등급인데 90점 넘어서 A야? 그럼 너는 1등급 취급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등급이랑 성취도 A, B, C 중에 잘 나온 게 있으면 그러면 잘 나온 걸 성적으로 반영해 줄게. 우리 학교로 얼른 오세요.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따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5등급인데 A등급을 맞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딱 망했잖아요. 근데 이 경희대에서는 이렇게 좋게 봐준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는 2개밖에 안 났어요. 학교가. 내년 4월에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원래 항상 2년 전에 발표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3년 뒤에 또는 4년 뒤에 우리가 갈 대학의 제도가 어떤지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꼭.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요 상황에서 이 학교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대입을 할 것이냐, 모집을 할 것이냐를 보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에 맞게 좀 전략을 짜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 4개 학교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A 학교예요. 자, A 학교의 성취도를 보시면요. 여기 A등급 받은 비율입니다. 수학이 어렵나 보죠? 10%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시 종합적으로 본다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이제 5과목이 있는데 빨간색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A등급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그 말은 애들이 못해졌어요도 맞지만 시험이 어려워졌어요도 맞는 거죠. 근데 애들은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좀 배제를 한다면 잘하는 애는 언제든 들어오 있을 거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4년
고교학점제 전 세대와 고교학점제 다음 이제 1세대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대치 B학교를 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써드리면은 이렇게 다 씌워졌죠. 다 씌워졌습니다. 수학 17.2%, 사회 막 32%. 자, A, B 학교의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A가 휘문, B가 중동고입니다. 네, 이게 또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아, 중동고는 지금 고교학점제로 가는 체질 개선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인데 휘문고는 아직 그런 느낌이 어딜 봐도 안 보여. 물론 1세대 때 설명회 때는 정말 안 보였어요. 근데 2세대 설명회죠. 올해죠. 올해 설명회에서는 많이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차가웠다. 근데 중동고는 꽤나 높았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경쟁률에서 밀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휘문은 미달이 났으면 중동도 미달이 났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동은 1.3이 넘었고요. 휘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학교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서초 C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시는 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수학 A 보이세요? 수학 A 등급 25년도에 자, 이만큼 올랐어요. 수학 65.4%가 올랐습니다. 아, 이건 제가 봤을 때 거의 출제 오류 수준인데요. 이 학교 세화고예요, 세화고. 세화고가 휘문 중동보다 어려워요, 시험지가. 근데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BC 등급 받은 애들이 합쳐서 9.9%죠. 그러면 90점 넘고 5등급 받은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 그럼 이 친구 어디 가야 돼요? 경희대 가야죠. 경희대 가야죠. 그죠?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든다. 자, 서초 D학교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엄청 많죠? 국어 25.4% 늘었고요. 다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뭔가 시험 난이도를 쉽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 했는데 평가가 갑자기 너는 너무 내신 부풀리기를 했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안전장치는 걸어놓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왜? 대학교에서 안 알려주니까요. 그죠? 전반적으로 이렇다. 등급은 낮아도 성취도는 좀 높게 만들어 놓자. 일단 혹시 몰라. 성취도가 중요할 수 있어. 고교학점제는 취지가 성취도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시험 난이도를 좀 낮추고 있다. 어디 빼고? 거기 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입에서 좀 다양한 입시 지도를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경희대가 먼저 발표한 게 아니고요. 이 시험이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략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게 판단이 될 요소 중에 하나니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판단을 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경희대가 발표하니까 역시 우리의 예측이 맞아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휘문고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휘문고에서 만약에 A예요. 여기 A랑 동급 취급을 할까요? 아니죠. 휘문고 A가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그게 많이 적어서 그렇죠. 자, 어쨌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1.0? 아니네. 이게 아니면 또 뭐지? 이런 이제 혼란이 계속 이제 드셔야 됩니다. 다시 고민 한번 해볼게요. 자, 수능만으로 이제 대학 갈 수 없나요? 이 동네를 그럼 나가야 되나? 이 동네는 다 수능으로 대학 가는데? 1.0 아니면 인서울 못 하나요? 이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5등급쯤은 자사고도 괜찮을까? 내신 따기 쉽다는데? 등급? 원점수? A, B, C? 뭐가 중요한가?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원점수를 강조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원점수가 최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설명회에서 A, B, C가 제일 중요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자, 뭐 들었는지는 무조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머님들이 이 많은 정보와 이 편협된 정보들 속에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불확실한 거 아직 몰라요. 내년 4월이 나와봐야 돼요. 내년 4월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할 건데요. 그때 대학교에서 어떻게 뽑을 거야가 확실한 대답이 되는 거죠.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원점수 A, B, C 반영 기준이 뭔데? 학교마다도 다르고
그죠? 근데 확실한 거는 수능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일단 서울대가 뭐 우리 아이의 목표는 인서울이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잡지 않잖아요. 서울대를 목표로 해보자. 그러면 서울대 거는 좀 얘기가 들려야 됩니다. 어쨌든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 과목 종합 요소가 계속 들어가게 되고 있다. 이게 지금 확실한 부분입니다. 되셨죠?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입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 내신 학생부 교과나 성적 잘 나왔어요? 아니야. 너 무슨 과목 들었어? 쉬운 것만 듣고 온 거 아니야? 선택 과목 잘 들었는지 볼 거야. 전 종합으로 봤어요. 아니야. 너 우리 거 올라면 그 이수 과목, 권장 과목 잘 들었어? 볼 거야. 정시 안 돼. 너 이과인지 문과인지 몰라? 볼 거야. 계속 봅니다. 뭘 봅니다? 고등학교에서 뭘 들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배경 지식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어디 갈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는요,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제가 어머님들께 나눠드린 오늘의 책자, 그게 22개 학교의 고등학교 이제 편성표가 다 들어있고요. 어머님들 뭐 좋아하시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 다 넣어놨습니다. 학교 동아리부터 뭐 교과서가 어쩌네 저쩌네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늘 선착순 150분께 드린 그 자료는요. 과목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대수 하면 대수가 뭐지? 수원이에요, 옛날에. 그럼 수원은 뭐지?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과목인지를 소개해주는 그 책자입니다. 요거는요, 교육청 자료인데 어머님들 보기 편하시라고 저희가 인쇄를 해서 드린 거고요. 이따가 설문지에 작성해서 나가실 때 써주시면은 저희가 뭐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편성표가 이제 중요하다. 그럼 제가 22개 편제표를 다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걸 막 자세히 분석해봤자 당장 우리 애가 갈 그 편성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이걸 가지고 기반으로 지금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겠죠? 자,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다 요렇게 다 편성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저희가 정리했고 이 표가 이제 어머님들 드린 책자에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편제를 분석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걸 봐야지 이게 분석이 될까? 그냥 이 과목 있네 없네 단순히 그게 아니고 어떤 시기에 배치되었는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국영수가 어떻게 과목 배치가 되었는가? 학점은 어느 정도인가?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막 수학이 막 4개씩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행을 안 하면 오지 말란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학교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화여고가 1학년 1학기 때 공수 1, 공수 2, 2학기 때 확통, 대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학년 때 쫙 깔아버립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이 몇 개 수강할 수 있는가? 나는 과탐을 잘해서 과학을 4개를 다 듣고 싶은데 강제로 못 듣는 학교가 있어요. 2개밖에 못 들어. 근데 이 학교는 4개를 다 들어. 난 과학 잘하는데 어딜 가는 게 좋겠어요? 4개짜리 가는 게 좋겠죠. 그쵸? 기타 과목 배치, 이제 학종과 논술, 요런 요소들은 이제 무엇이 있는가? 자, 요 3개로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S학교입니다. S학교. 요 S학교를 보시면요.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수능 과목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수능 과목 빨간색.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진한 초록색, 연두색 같은 것은 논술, 학종 관련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연한색은 이제 절대평가, 패스 노 패스 과목, 그 다음에 약간 살구색 같은 것은 특목고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절대평가 과목이고요. 자, 그럼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신다면 3학년 2학기 때 절대평가가 꽤 많죠, 이 학교가. 의도가 뭘까요? 2학기 때 수능 준비 좀 할래? 이런 느낌 그냥 자연스럽게 드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씩 우리가 분석해보자라는 겁니다. 저희도 어머님들도 직관적으로 딱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보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K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K학교. 이제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선택폭이 많은 느낌이죠. 정돈된 느낌. 얘는 정돈된 느낌, 얘는 조금 안 정돈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그런 건데 그건 자세히 이제 제가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걸 보니까 여기 보세요. 고3 때 아까는 다 32학점으로 일관되게 수업을 했는데 이 학교는 3학년 2학기에 30학점만 듣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의도인지 느껴지시나요? 수능 준비해라 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뭔가 비어 있어요. 근데 이 학교는 꽉 차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30학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 S학교죠, S학교. 요 S학교에 2학년 때부터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학년 1학기입니다. 2학년 1학기. 자, 제가 이과예요. 제가 이과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할 겁니다. 택 5예요. 택 5. 5개 중에 하나 선택해보자. 자, 일단 미적분 원이랑 대수는 수능 과목입니다. 빨간색이니까요. 선택해야겠죠? 선택하겠습니다. 자, 2개 선택했습니다. 그럼 몇 개 남았죠? 3개가 남았어요. 그 3개를 내가 이과라면 뭘 선택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물화생을 들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럼 물화생보다는 물리 빼고 현대사회와 윤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도덕적인 요소를 내가 어필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공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미적투, 확통 들어야죠. 아까 권장 과목 중에 있었고요.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하랑 대수는 언제 들어? 뒤쪽에 들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과탐을 또 선택을 하시면요. 3개 들을 수 있죠. 물리 듣고 역학과 에너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화학, 물질과 에너지,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3학년 때 이렇게 기하 듣자. 여기서 대수 들었으니까 이제 다 들은 거죠. 권장 과목에 들어갈 만한 것들은 싹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급 과목 맛있어 보입니다. 저 수학 좋아해요. 어필할 수 있잖아요. 고급 대수 기하의 심화 버전입니다. 학교에서 엄청 좋아하겠죠? 이런 거 듣습니다. 그리고 택 5니까요. 택 2니까 요거 2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과탐 3개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과탐 3개 들을 수 있는 학교가 되겠구나. 그리고 고급 과목도 들을 수 있는 학교구나.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내가 이제 조금 더 포커싱을 수능에 맞출 거야? 아니면은 과목, 내신을 좀 더 지켜볼 거야 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여기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너무 먼 얘기니까 3학년 2학기는요. 대략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정도를 느끼시면 됩니다. 되셨죠?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K학교로 넘어가 볼게요. K학교를 선택할 겁니다. 자, 택 4, 택 4, 택 6, 택 8.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게 고교학점제죠.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게 선택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느껴지죠. 고교학점제는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들어. 근데 우리 애는 좀 그래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죠? 일단 무분별하다. 약간 조금 선택폭이 너무 넓다. 복잡하다. 근데 거기에 제약 조건이 걸립니다. 이 학교는. 밑에를 보시면은 음미가 있습니다. 음미. 이거를 반드시 2학기를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2학기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 자, 그럼 이쪽 3학년 2학기 때 합창과 합주, 미술전공 실기 이거 수능 전에 이제 막 합창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랑요? 저기 특목고 과목 얘네들은 이게 전공이에요. 근데 걔네들이랑 이거 붙어야 돼요. 그건 좀 부담스럽다. 피하자. 그러면 언제 해야 되나? 라고 선택했을 때 결국에는 필수 2학기이기 때문에 요때 한번 듣자 일단. 2학년 2학기 때 한번 듣고 3학년 1학기 때 한번 들을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들으면 되지 않냐? 왜 그렇지 않았냐면요. 택 몇이죠? 택 4입니다. 자, 일단 뭘 들어야 되냐면요. 기하, 아까 권장 과목에 있었죠. 들어야 됩니다. 기하 들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습니다. 3개 선택하려고. 여기서 미술 그림 그렸으면은 바로 요거 물화생 중에 2개밖에 못 듣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개를 들었습니다. 됐다. 일단은 3개까지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또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고급대수. 이 학교 고급대수를 깔아줘?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랬더니 몇 개 남았어요? 이 음악 때문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맛있는 고급대수를 포기하고 과탐을 3개 듣던지 아니면 대수를 선택하고 과탐을
두 개만 듣던지. 조금 아쉽다. 벌써 조금 아쉽죠?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택 6이니까 일단 국영수 뭔가 좀 했습니다. 국수 0 선택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개만 선택했어요. 아니 여기 택 6이면 세 개 선택하면 되잖니?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계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물화생 그러다가 두 개 듣다가 갑자기 세 개 듣는다? 뭔가 느낌 흐름이 안 좋다. 흐름이 좀 별로인 느낌이에요. 세 개 듣다가 때려치고 한 개 듣다가 생각해보니 다시 좋아서 들었습니다 하면서 세 개를 다시 듣기가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얘네들은 위계는 공식적으로는 없긴 한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다. 그리고 여기 3학년 2학기는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느낌이 오죠? 뭔가 음미로 인한 제약이 나의 발목을 너무 세게 잡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국영수까지 선택을 하려니까 너무 폭이 넓어지면 인원이 분산되면 20명, 원래 50명, 그러니까 400명이라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200명은 영어 듣고 200명은 수학 듣고 이러면 갑자기 등급이, 아니, 1등급 인원이 2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이런 고민들도 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조금 고민되네. 근데 이 학교가 꽤 괜찮은 학교예요. 생각보다. 음미가 발목은 건 거지만 제가 딱 그 두각을 이제 딱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두 학교를 보여드린 건데요. 자, 어쨌든 S학교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S학교는 과학을 좀 더 빡세게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적 1 들을 거야. 대수 안 들어. 그럼 언제 들어? 2학년 2학기 때. 과탐 4개 다 들어버릴 거야. 그리고 확통도 하나만 들어. 이때 과탐 3개 들을 거야. 그리고 미적 투기가 이때 들을 거야. 고급 과목 다 포기하는 대신에 이렇게 과학 많이 들을 거야. 그리고 2학기 때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얘네들은 이 학교는 과학 중점 과정, 과학 중점 학교 아시잖아요. 거기는 강제입니다. 물화생지 강제. 근데 요 학교는 선택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죠. 약간 과중의 장점도 갖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이 학교가. 자, 다음. 이 학교는 수학 중점도 괜찮아요. 미적분원 대수, 야 인공지능 들어야지. 과탐은 2개씩만 듣자. 그리고 수학을 싹 털어먹습니다. 이렇게. 뭐 잘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죠. 아, 이 학교는 과학도 수학도 좀 강세가 있는 학교구나. 완벽하게 이과형 학교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제 수능 대비라는 건데 이 학교는 사실 자사고입니다. 이 학교는 자사고예요. 저런 고급 과목을 막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학교는 자사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수능 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3학년 1학기까지 자기가 학교에서 수능 대비해 줄 거고 이것도 선택하지 마. 그냥 무조건 들어. 너희들은 내가 학교에서 수능 대비해 줄 거야.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리고 요때 절대평가 과목 이런 것들 잘 선택해서 수능 준비할 거면 해. 그리고 여기서 국어 선택할 거야. 비문학, 문학 왜 나눠놨을까요? 수능 대비해 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상한 게 아니고 학교 설명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수능 대비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 3학년을 설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여기 보시면은 없죠? 없어요. 자, 편하게 아까 30학점만 듣게 했습니다. 근데 선택하면 해줄게. 약간 조금 뭔가 학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하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덜하죠. 그리고 선택하면 해준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실용 통계를 들었어요. 근데 50명 들어요. 그럼 조금 이상하잖아요. 성적 상대평가인데 수능 준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상대평가인데 스트레스 받네? 막 이런 느낌들이 들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조금 아쉽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지간한 대치동의 학교는 3학년 2학기까지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이 학교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기타 대인 요소는요. 이게 아까 S학교인데요. S학교 보시면 자, 위쪽,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논술이죠. 논술 집중 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점, 괄호치고 1학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수능 전까지는 1학점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만 하다가 수능 끝나면 저희가 논술 준비를 합니다. 그때 빡세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까지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 학교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왼쪽 끝으로 가보시면은 진로 캡스톤 디자인이 있어요. 이건 뭐다? 1학년 때부터 너가 무슨 진로를 원하는지에 대한 빌드업을 1학기 때부터 해서 티를 내줄게 라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 깔린 학교는 제가 본 결과 3개 학교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치에서는 숙명 요구가 있었어요, 작년에.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논술이 뭔가 깔려 있는데
뭔가 이것처럼 뭐 집중 이수를 한다거나 이런 전략이 좀 보이지 않고 앞에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죠. 계속 지금 좋은 학교와 적당한 학교를 비교하는 거지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와, 이 학교가 무조건 좋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문과생이라면요. 문과는 제2외국어를 많이 듣고 올수록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가 좋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 S학교는 인공지능, 일본어, 중국어 딱 한 학기만 들을 수 있어요. 한 학기만. 저기 보시면 아래 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부터 심화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회화, 프랑스어회화, 중국어회화, 일본 문화 등등등. 4학기 연계 가능합니다. 갑자기 문과 학생으로 바꿨더니 아래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학교도 전략을 짤 수밖에 없겠죠. 나는 이과 아이들을 많이 모집할 거야? 문과 아이들을 많이 모집할 거야? 아니면 어정쩡하게 가다가는 또 이게 좀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근데 공립고등학교는 적당히 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 학교는 자사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50명이 있으면은 330명이 이과생이에요. 그럼 이미 선생님들도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내년에 문과를 확대할 거야라고 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과냐 이과냐도 정확히 판단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뭐 S학교는 수학, 과학이 강하고 진로 설계 1학년부터 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K학교는 그래도 전문 수학이나 이런 과목을 깔아놨고 제2외국어도 4학기 연계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대비해서 좀 약하고 3-2 필수 과목이 없으니까 분산시킬 수가 있다. 이게 자사고와 일반고. 이거는 광역자사고예요. 광역자사고. 휘문, 중동 같은 곳입니다. 물론 세화고입니다. 세화고인데요. 자, 어쨌든 이렇고요. 자, 이제부터 어머님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D학교예요. D학교. 이 학교를 딱 보고 이제 이런 뉘앙스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뭔가 좀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학도 뭐 이렇게 있는데 뭔가 특이한 특목고 과목이 없어요. 자, 그리고 과학을 봤더니 과학, 저기 가운데 빨간색이죠. 물리, 지구, 화학, 생명. 왜 2개씩 선택하지? 그리고 2학기 때 갔더니 역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아까 과학이 3줄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 2줄밖에 없죠. 없어요. 근데 사회탐구는 좀 많네요. 이 밑에 좀 봤더니 일본어. 이 학교는 문과형 학교라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동덕여고입니다. 동덕여고. 네, 동덕여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마다 특징적인 차이가 있구나. 뭘로 보고 판단한다? 편제표 보고 판단한다. 제가 대학교로 갈 건데 여기서 이런 걸 좋아해? 그럼 이걸 들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죠. 내신 잘 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나중 문제고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외대부고나 이렇게 좀 전국 단위 자사고. 뭐예요? 이게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이게 외대부고예요. 외대부고는 고시 외과목.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정해준 거 안 들을래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티 낼게요. 이 학교 가면은 외대부고인지 다 알겠죠? 블라인드라고 해도 다 압니다. 특이한 게 너무 많죠. 심화, 미분적고 대학교 때 하는 거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으로 갈 때 매우 유리하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는 못 가죠. 여기도 치열하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과학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과학고. 뭔가 허접해 보이죠? 허접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미 과학고잖아요. 이미 수학, 과학만 깔아놓으면 돼요. 여기는 그 수능 과목이라고 있는 국어, 영어 있잖아요. 안 깔아요. 그냥 수학, 과학, 수학, 영원히 수학, 영원히 과학 이렇게 합니다. 왜요? 과학고니까요. 그죠? 확통도 없어요. 확통도 없고 그냥 전문수학으로 해야 거기 전문수학 안에 보시면은 미적 확통 기하가 있습니다. 그걸로 그냥 퉁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여기 확통이 있긴 한데요. 먼저 얘를 배우죠. 얘가 더 어려운 건데요. 그냥 이걸로 그냥 한 바퀴 그냥 돌리면 괜찮아. 위계 안 지켜도 돼. 우리는 과학고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없어 보이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너희들의 진로는 결정돼서 왔으니 수학, 과학 몰빵 쳐줄게.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 많이 해서 종합으로 대학을 가니까 절반이 특성화대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편제표. 편제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제 어머님들이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마다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다르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 내년 4월에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고등학교마다도 대학 보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탈대치는 내신 1.0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거고요. 이 동네는요, 수능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요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1.0 아니면 안 돼. 이게 이제 생각이 아니시고 바뀌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신 수능 종합은 계속해서 섞이고 있습니다. 아까 내신으로만 가는 교과 전형에서 안 돼. 너 면접 볼 거야. 서류 가져와. 라고 하고 있었죠. 수능 안 돼. 가져와. 서류 가져와. 정성평가 볼 거야. 이게 뭐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점점 이 간격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종합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권장이수 과목은 꼭 수강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뭐 안 깎을게 라고 하지만 다 말 돌려서 결국에는 공동교육과정으로 듣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편제표로 나와 잘 맞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죠? 시작은 뭐다?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의 물론 설계가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편제표를 봐야 합니다. 되셨죠? 정리. 목표는 대학교를 선정하시고요. 대학교의 선발 기준을 알고, 그리고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와 어떤 전략으로 대학을 보내는 학교인지 확인하시고 고등학교를 결정하셔야 된다. 자, 영재고가 좋아요? 일반고가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가면 다 좋아요, 사실. 우리 애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디 가는 게 좋다고요? 자,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현실판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머님들이 고민을 막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결론이 안 나오실 겁니다. 근데 제가 실사례를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고교학점제부터 이제 다시 한번 팔 건데,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개인 역량 개발, 자기 주도성 발휘, 능동적 주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은 이렇답니다. 등급을 못 따니까 사회로 빠졌고 이렇게 과목 회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죠? 폐지하랍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문제래요. 그죠? 어떤 느낌이냐면 최초의 취지가 진로를 너가 좋아하는 거 해? 못 찾았는데요 아직?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좋아하는 과목 해? 쉬운 거 딸 건데요? 쉬운 거 들을 건데요?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전략을 짜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더 힘들어졌는데요? 과목별 변별력이 없어졌는데요? 관성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죠. 막 이런 짜잘한 것들 너무 많죠. 막 맨날 이동해야 되니까 우리 반 개념이 없어졌고, 선생님들은 전달 사항이 전달이 안 되고. 이거는 근데 어떤 제도든 처음 시작하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짜잘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황이 아직도 혼란스럽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도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짰으나 현실은 이렇지 않다. 결과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아이입니다. 그게. 그죠? 자, 09년생의 리얼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최상위권이었어요. 탈대치 1.0을 목표로 했습니다. 갑방구 아니고 그냥 일반고 아니고 갑방구가 아니고 일반고로 간 상황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정말 잘했던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고1이고요. 네. 1등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탈대치를 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좋네. 이렇게 1.0 찍어줘야지. 단 한 과목도 빠짐없이 1등 했어요. 자, 1.0이고요. 전과목자라고요. 꼼꼼하고 끈기 있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능동적인 태도로 임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학생입니다. 왜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런가요? 자, 그쵸. 이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요, 어딜 가도 잘할 친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1년이 됐잖아요, 거의.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남아요. 너무 남아요. 원래 자사고를 갔든 어딜 가도 최상위권이었을 건데 쉽게 딸래요 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너가 느끼는 고교학점제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일단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남들이 너무 일반고로 갔더니 좀 분위기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대충 살았는데 뭐 대충 하고 있는데도 이번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뭔가 인식이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뭔가 자기 생각에는 완전 개판인데 너무 좋대요. 이런 느낌이 있겠고요. 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마인드가 만연하고 세특 강조를 열심히 했는데도 미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선생님들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학생과 이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도 싫어해요. 그리고 세특 짬처리 시킵니다. 그런다고 하네요. 제가 확인된 건 아닌데 저희 학생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요? 이 친구는 전교 1등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쉽기 시작한 거죠. 1등이긴 한데 생기부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 자, 다음. 세특 확인도 안 시켜줘요. 원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이 하도 없어가지고 있는 대로 다 신청했어요. 막 로켓 대회 이런 거. 여학생인데. 자, 근데 인원이 없어서 폐지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 관리해준다고 했지만 1학기 때 한 번 하고 2학기 때 안 해줬습니다. 아, 뭔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왜? 1등이라는 전제를 깔아버리면 아쉽기 시작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 내신 따기 쉬우니까 왔는데요. 시험이 또 너무 쉬워요. 변별이 안 돼 버리는 것 같다. 내가 실수 한번 하면 뭔가 망가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아직 원점수가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사실 수행으로 400자를 써오라고 했는데 403자를 썼는데 3점을 깎여가지고 막 엄청 속상해했는데 뭐 그래도 결론은 1등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함이 있다. 불만이 너무 많죠. 1등을 하고 나니까. 그죠? 최상위권이었던 친구인데 왜 저는 자사고를 가라고 했는데 결국 1.0 못 받으면 망한다는 생각에 일반고로 갔고요. 정말 이게 정답이 맞나요? 탈대치가 정답이 맞나요? 자, 이 친구는 10월에 결국에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 너무 화가 나나 봐요. 불만이 막 너무 많고 이래서 그냥 이럴 거면 나 1년 제대로 공부하면 수능 보고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저는 말렸지만 또 결국에는 자퇴를 했어요. 1.0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결국엔 자퇴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사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3학년 때까지 최상위권이었어요. 막 미적, 확통, 기하 다 끝내가지고 수학도 막 수능 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은 언제나 1등급 나오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일반고 최상위권을 가겠다. 갔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수학은 2등급인데요. 아니, 수학은 1등급인데 다른 과목이랑 종합으로 지금 평균을 내고 있잖아요. 종합 2등급이 나왔다. 아, 너무 아쉽죠. 그죠? 이 친구는 이런 친구입니다. 수학과학 잘하고요. 중3 때 이미 수능 1등급으로 허세가 좀 이렇게 막 넘쳐가지고 분위기에 막 휩쓸리는 친구. 남학생들 보통 이렇잖아요. 그죠? 다른 애들이 안 하니까 다른 애들 안 하는데 자기 한 5분 공부하고 나 진짜 많이 했어. 막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분위기 타는 학교로 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또.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하고 있대요. 저기 막 진짜 한 4등급, 5등급 받는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냥 하고 있대요. 자기는 그래도 1등급이 나온다. 2등급은 나온다. 하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니까. 자, 그러면요. 최상위권이었던 우리 아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우리 아이. 과연 내신 따기 쉬운 것 가면 최상위권이 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탈대치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대치에 있으니까 탈대치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중상위권, 자사고를 가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분위기 타고 한번 하겠다. 지역자사고 갔습니다. 결과는요? 아이고야, 큰일 났습니다. 그죠? 4등급입니다. 이거 9등급제 4등급 아니고요. 5등급제 4등급이에요. 지금 어머님들 아직도 9등급제가 머릿속에 더 익숙하시죠? 이 4등급, 그 4등급입니다. 예? 뒤에서 34%, 그 4등급입니다. 263등 한 거고요.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아, 이 친구 열심히 한다고 갔으나 안 되는 거예요. 자, 1학기 평균이 그래서 2.7 정도 나왔습니다. 5등급제 2.7, 5등급제 2.7입니다. 수학 선행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건 잘 못했어요. 근데 못하는 거 티 안 내고 싶어요. 막 숨겨요. 성적 막 물어보면 저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멘탈 약해요. 첫 시험 망하면 다 망쳐요. 막 이런 상황이에요. 부모님 말씀은 잘 듣습니다. 막 학원 가라고 하면 열심히 가고 자라고 하면 자고. 그죠? 우리 아이인가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중상위권 시장 분위기 좋고 실적 좋고 인원만 학교가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갔는데 과연 정답인가요? 이제 고민이 더 생기시죠? 자사고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어디를 지금 몰고 가고 있을까요? 자사고? 일반고? 영재고? 과학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일단 자사고의 온도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은요 자사고 갔더니 이거 과목 있다고 해서 갔는데 계산 안 해준대요. 못한 애들 많아. 근데 최상위권은 진짜 넘사벽이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평가가 제출하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발표하래요. 너무 이상해요. 프로그램 많은데 나한테 뭘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이게 진짜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사고 좋은가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은요 이제 자사고를 갔어요. 동아리 선배를 잘 챙겨준답니다. 선배가 공부했던 자료도 공유해주고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수강 신청할 때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그 특수 과목들 있잖아요. 고급 과목들. 그런 게 너무 좋았대요. 자, 다음. 중학교 때는 교과서 위주 수업이라 학교별로 별로 수업 안 들었는데 자사고에서 열정 있게 교과의 개념들도 알려준답니다. 그렇나 봐요. 수행평가나 동아리 활동이 전문적인 느낌이랍니다. 선생님들이 적극 지원해준답니다. 자사고 좋은가요? 자, 모르겠죠? 자, 우리 아이의 이상과 현실과 학부모님들의 이상과 현실은 전략을 아무리 잘 짜도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뭘 보고 판단을 해서 고등학교를 딱 가도 안 될 놈들은 안 되고 될 놈들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 07년생이에요. 07년생이면 지금 현재 고3이고요. 저희 아이들 지금 저희 고3 졸업한 아이들입니다. 이번에 수능 봤고요. 지금 입시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죠? 자, 자사고를 간 A. 저랑 8년을 공부했습니다. 엄청 오래 했죠. 자, 1학년 1학기 때 1.5를 갔어요. 자사고인데 1.5를 찍었다. 이건 9등급제입니다. 자, 1.5를 정말 잘한 거죠. 전교 한 10등 안쪽으로 들어온 거고요. 자, 1학년 2학기 때 살짝 터졌습니다. 살짝 터졌지만 이 친구가 좋아 하면서 1.2, 1.1, 1.0, 1.0 이렇게 1.0이 아니군요. 3학년 예기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종합은 1.48이 나왔어요. 잘했다. 자사고에서 1.48이야. 그러면 5등급제로 바꾸면 한 1.1에서 2 정도 되겠죠? 자, 다음 일반고를 간 이제 그 B 학생은 1.0, 1.1, 1.1, 1.0, 1.0, 1.0 해서 종합은 1.08이 나왔습니다. 정말 잘했죠. 이번에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졸업한 딱 이제 두 친구인데 요 친구들이 누가 더 잘하나요? 모르겠다. 그죠? 근데 자사고는 1.48이 진짜 빡세지. 일반고는 뭐 탈대치라고 한다면은 뭐 그럴만 하잖아. 근데 사실은 성향이 완벽하게 다르죠. 네. 이 A라는 친구는요, 막 이제 승부욕에 막 불타오르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약간 잔잔하면서 이제 꿋꿋하게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성향을 보겠습니다. 자, A 학생, ENTP, J 말. 자존감 넘고 막 강한 경쟁심이 표출되면 지기 싫어하면서 막 한 번 이기면 이게 나야 하면서 자만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망하죠. 이렇게 한번 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행착오를 다시 극복해서 다시 1.2를 만들어내고요. 엄마가 개입하면 너무 싫어요. 하라고 하면 2배로 안 해요. 이런 친구죠. 단기 목표 생길 때 효율 좋고요. 제가 단기 목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극단적인 공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친구는요. 자존감 높아요. INTJ인데 경쟁심 강하지만 표출은 안 되고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자만심 없고 불안해가지고 2회독, 3회독, 4회독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 딱 여학생 같은 느낌이고 여기 남학생 같은 이게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타인의 개입이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잘합니다. 네, 균형 있게 공부를 합니다. 자, 다시 누가 더 잘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친구 딱 봤더니 아침에 국어 딱 하고 영어 딱 한 다음에 수학하고 수학이 조금 부족했는지 수학을 좀 빡세게 하고 있고요. 사이사이에 과학을 열심히 하고 있죠. 상당히 균형감 있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 이 시간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빡세다? 빡세다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요. 고3이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고3은 이렇게 해야 돼요. 최상위권이 되려면. 사실상 어머님들께 어느 고등학교 갈까요? 어떻게 해야 대학 잘 갈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요. 그럼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죠? 자,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과연 최상위권이냐? 그 다른 친구는요? 자, 이렇게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극단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몰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이것저것 했는지, 아니면 하루 왼종일 수학만 하다가 국어만 했다가 이랬는지. 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둘 다 뭐다? 최상위권이다. 자, 그러면 이 왼쪽의 학생은 어쨌든 이 운동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뭔가 월화수목금을 막 갈아넣고 혼신의 힘을 갈아넣고 번아웃이 와요. 그럼 이때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이때 엄마는 불안하니까 너 공부 안 하니 계속 터치를 하시는데, 그걸 제가 이제 좀 막았죠. 이때는 언터처블 건들면 안 된다. 회복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토요일마다 회복하고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일주일 사이클을 돌고 거의 기계처럼 했죠. 그렇죠? 학생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왼쪽이 A 학생이고 오른쪽이 B 학생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하든 최상위권입니다. 둘 다. 그렇죠? 자, 06년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번에 둘 다 의대를 갔습니다. 이번에 수시로 합격을 했고요. 네. 아, 좋은 결과죠. 자, 06년생. 작년에 저희 이제 대학교를 간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서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에서 제가 이제 키워왔던 학생들인데요. A, 수학 잘하고 허세심하고 즐겁게 공부함. 이 친구 아까 보셨죠? 최상위권이었는데 일반고 가서 최상위권 하겠다고 간 친구. 그래서 망한 친구잖아요. 2등급 받았던 친구. 근데 이 친구는 경시를 했어요. 그리고 영재고 준비를 해서 영재고에 갔습니다. 경기과학고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서울대 공대를 갔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이런 상황이에요. 일반고 갔으면 못 갔습니다. 왜? 여기서는 그래도 즐겁게 공부를 하는데 영재고는 내신 성적이라기보다는 학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위권만 하더라도 서울대 갑니다. 근데 즐겁게 공부하고 남들도 하니까 재밌게 하고. 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 틀리다가 하나 딱 나만 맞췄다. 역시 나야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자랑하는 그런 친구. 그렇게 즐겁게 공부하니까 영재고를 간 게 자기는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친구죠. 그죠? 두 번째 친구를 볼게요. 두루두루 잘하는데 경쟁에 좀 치여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신감이 좀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요, 경시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엄청 치였어요. 그래서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CMS 중등관 그냥 선행을 나갔고요. 일반고를 갔습니다. 야, 너 괜찮은데 자사고 가보는 거 어때? 절대 안 간다. 일반고 가겠다. 서울고 갔습니다. 서울고. 그리고요, 서울대 의대 갔어요. 전교 1등 1.08로 수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영재고 갔으면, 과학고 갔으면 더 치였을 스타일이죠. 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요. 자기는 1등 하고 싶은데 막 이 입시에 그 가장 막 안타까운 그 보여지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갔더니 자기는 진짜 일반고를 간 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C 학생은요, 중등관 저랑 있다가 갑자기 과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과고를 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일반고 과학 중점으로 갔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그 식전 영상에 나왔던 학생 중에 한 명인데요. 어쨌든 이 친구는 과학 중점을 가서 즐겁게 공부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든 승부욕이 좀 있고요. 하라는 건 꼬박꼬박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랑 고등부까지 계속 하면서 공대를 갔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그래도 수학을 또 100점을 받아줘가지고 아주 자랑스러운 저의 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D 학생은요. D 학생은 중등관에서 저랑 하다가요, 외고를 갔어요. 대원외고. 수학을 잘해요, 이 친구. 머리 좋고 불성실한데 주변 신경 잘 안 씁니다. 제가 숙제를 내주면 넌 내라, 난 할 거 할게 약간 하면서, 근데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얼추 맞춰요. 자기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를 갔는데, 대원외고를 갔는데 별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다녔어요. 그리고 저랑 고3까지, 고2까지 다녔는데 외고니까 문과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문과지만 미적분을 좀 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문과인데 못하라고 그렇게 봐요. 너 수학 충분히 잘한다. 미적분이 훨씬 더 표준 점수를 높일 수 있다. 결국 고민하다가 미적분을 봤고요.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어쨌든 이 ABCD 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학교를 결정을 했죠. 근데 물론 영재고를 진학하는 게 결정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전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됐고요. B라는 학생은 정말 선택을 한 거죠. 자기가 일반고를 가겠다가. 자, 그러니까
이 성공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정말 꾸준하게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는, 불만 없이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성향과 잘 맞는 곳을 갔을 때 성공 확률이 높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딜 가는 게 좋을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학교 선택은 그리고 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요. 자, 어쨌든 특목고나 그런 자사고나 일반고는 어떤 학생이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표로 딱 정리하자면은 막 이래요. 막 자기주도 학습이 강하고 목표식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에 강한 학생 등등등등등 가가지고 여기 일반고는 정서적 안정을 추구해야 하며, 그죠? 이게 다 맞나요? 이게? 다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부터 사실 이상하지만 그냥 한번 어머님들 보기 좋으시라고 한번 정리했지만 이게 다 맞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상위권이라고 갔더니 특목고에서 망하면 어떡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 성향은 잘 알고 계시나요, 어머님들? 이게 질문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는 정말 뭐 성향은 알겠죠, 당연히. 근데 공부 성향은 또 다릅니다. 그죠? 아시잖아요. 이거를 잘 알고 있는가? 자, 대학교에서는 어떤 고등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이런 학생 뽑고 싶대요. 왜 배우는지를 알고자 하며 해법을 찾고자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며 독서를 잘 활용하며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근거를 탐색하며. 그죠? 그죠? 네, 어머님들 사진 잘 안 찍으시죠? 지금? 네, 해당 사항 없어요, 지금. 그죠? 자,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 가지고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대학을 위한 고등학교 생활만 너무 막 복잡합니다. 그렇죠? 막 이런 배워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탐구하면 이런 애들이 있나요? 진짜 막 약간 유니콘 같죠, 막.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지. 진도, 내신, 유불리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결여됐나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생인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가 판단이 안 된 채로 자꾸 어느 대학은 가야지, 어느 정도, 어느 고등학교 가야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본질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머님들 고민거리죠? 이번에 설문 제가 600개 받았습니다. 700개 정도 받았고요. 거기에 설문을 한번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자, 이번 겨울방학 때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 이걸 제가 이제 설문에 이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626명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진도 더 나가기. 300명 가량의 이제 어머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맞죠? 진도 더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선행학습을 많이 하면 고등학교 성적이 좋다. 맞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고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많이 했다. 맞나요? 아니죠? 3번,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안 했어요, 그럼? 아니죠? 선행학습을 안 한 학생들은 성적이 안 좋나요, 그러면?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왜 해요? 선행학습 왜 하죠? 뭐 때문에 할까요? 제일 타당성, 이제 각자 자신한테 이제 갖다 붙여본다면 보통 2번일 겁니다. 2번이 그나마,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도 선행학습을 많이 한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와요. 그렇지 않은 4번의 학생들은 점진적으로 오릅니다. 고2쯤 되면은 비슷해집니다, 둘이. 그죠? 근데 고1 때 성적은 그럼 어떻게 해?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선행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정답은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 그럼 이것도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 가서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그렇지. 맞아. 미리 해놓는 거죠.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남들 하니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분위기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 나도 학원 갈래. 보내줘. 이런 이제 시기가 있었잖아요. 한 번쯤. 뭐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자, 근데 3번. 엄마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이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냥 내가 불안하니까 우리 애를 학원 보내놓으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또는 학교 갔는데 난 진도 안 나가고 있는데 쟤네들이 다 나가네? 나도 학원 보내. 이런 상황들이 있죠. 이게 이유가 될까요? 1번은 될 수 있겠죠. 3, 4번은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위험해집니다. 그죠? 자,
어떤 일정 몰입형 엄마 A의 생각입니다. 자, 제가 누구를 까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제는. 자, 3월까지 못 끝내고 6월까지 못 끝내고 9월까지 못 끝내자. 그럼 뭘 끝낸다는 거죠? 도대체 뭘 끝낸다는 건가요? 자, 끝냈다라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누구는 끝냈는데 나도 끝내야지. 수학이 특히나 독서처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읽고 끝났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냈다고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바퀴 돌았다? 독서입니다. 실제로 독서하는 친구도 엄청 많아요. 그냥 선생님이 풀어준 거 받아적기, 받아쓰기 하다 온 거지 이게 정말 애가 풀었는지 한번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거 딱 끝났다고 해서 다른 학원 가서 시험 봤더니 왜 이러지? 이런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끝냈다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비교형 엄마. 다른 애들은 여기까지 나갔던데 우리 애는 이런 고민 드세요. 뒤처질지 말자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셔야 됩니다. 남들 진도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일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 성적이 몇 등인지가 중요한 게 맞지만 선행할 때에서만큼은 그거는 조금은 내려놓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우리 아이의 비교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어머니 한 분 더 보겠습니다. 외주형 엄마인데요. 자, 바쁘셔요. 어머님들이 너무 바쁘십니다. 그래서 학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보냅니다. 보내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거든요. 보내놨으니 결과로만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바쁘시니까. 돈을 쓴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돈은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시고 답답하시고 학원 많이 보낸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풀타임으로 넣잖아요. 좋지 않거든요. 애들마다 이거 소화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러냐? 불안하니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는데 애는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맨날 노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자, 초등 과정까지 잘했던 우리 아이 왜 점점 못해질까요? 중학교 과정까지 잘했는데 왜 고등 과정 하면 어려워할까요? 자, 이게 딱 그 이유예요. 초등, 중등, 고등에서 원하는 바가 전혀 다른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진도 빼자, 얘가 잘 안 되네, 다른 학원 옮기자, 돈 더 써보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정확하게 학습 목표가 다르니까 이거를 한번 잘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 아이의 수학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초등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실생활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과 5개가 있었는데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니? 이런 느낌이죠. 그죠? 방법 위주고 덧셈은 이렇게 하고 곱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중등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기호화시키죠. 여기서 뭘 배우죠? 방정식을 배웁니다. 5 빼기 x가 3이면 x는 몇이야? 이런 것들을 배우는, 원래 하던 거를 기호화시키고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문자로 대체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서 했던 숫자를 확장시켜서 새롭게 확립을 하는 거죠. 분수 배우다가 정수와 유리수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고등과정은요, 논리화, 구조화, 모델링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학습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호화, 추상화를 해가지고 어떤 공식이 처음 나왔어요. 암기해야 된대. 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외우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외워야 될 게 30배가 넘습니다. 그거 다 외워요? 근데 응용은 안 돼요. 문제까지 포함하면 뭐 진짜 몇백 배가 넘죠. 그죠? 그걸 다 외우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실제로 GPT 같은 경우는 다 외우잖아요. 그죠? 다 암기되잖아요. 그리고 고등 수능 문제 주면은 많이 틀려요. 지금은 또 학습 중에 있지만요. 자, 어쨌든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인가?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연계는요, 변화의 본질은 직관에서 기호화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숫자를 다루다가 문자를 다루는데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연산을 미리 하고 많이 하고 방정식을 풀고 그게 익숙해지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서 심화 과정을 하면요, 최상위 수학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원래 X라고 두면 풀릴 것을 자꾸 네모라고 해가지고 초등 과정인 척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수학적 사고의
전개 과정인 거죠. 저희가 방정식을 아니까 오히려 그게 방정식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사고의 흐름 과정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네모로 하다 보니까 이거 일반화가 되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수학 어려워졌어. 외워야 돼. 이게 아니고요. 기호로 내 생각을 표현해보자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모양은 달라도 방법은 똑같구나 라는 느낌들을 가져가는 게 초등에서 중등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미 중등이 됐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중등에서 고등 과정입니다. 여기 또 중요합니다. 변화의 본질은 계산을 했던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구조화를 시키고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라는 느낌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리를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 외우면은 한계가 와요. 선행할 때 일일 테스트 성적 받고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월말 테스트만 보면 이 모양이지? 이게 다 외워서 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원리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깊이 있게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다시 공식이 더 많아지기 전에 더 많이 외워야겠다가 아니고 하나의 언어로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표현이에요. 수학자들이 다 만든 언어잖아요. 그죠? 저희는 수학으로 이렇게 쓰기만 해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구조인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기반으로 시야를 넓혀야 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또 여기서 선행을 좀 나가시면은 기본 정석, 실력 정석 뭐 했습니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알겠죠? 기본 정석, 실력 정석, 블랙라벨 한 바퀴 돌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 개념 원리 센 일품 한 바퀴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3. 어떤 학원, 땡땡 학원 탑반 나왔어요. 4번, 모의고사 1등급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로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적당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하고 있어요를 빨리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방금 말한 게 정확히 그거예요. 어느 정도의 척도인 것이지 이게 전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구조화를 잘하고 있는지 뭔가 기호화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대충 이 정도는 했어요. 실제로 기본 정석, 실력 정석 끝낸 친구들한테 제가 작정하고 시험 문제를 딱 내면요. 단 한 문제도 못 풀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블랙라벨 끝난 친구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블랙라벨 안 하고 일품한 친구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재마다 선호하는 방향성과 의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아주 근본적으로 가서 논리와 구조와 모델링만 하면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품, 블랙라벨, 고쟁이, 그리고 1등급 수학 이런 교재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한 문제씩 들어있어요. 다 한 문제씩. 어때요? 다 똑같은 문제죠? 그럼 얘들끼리 베꼈나요? 아니죠. 이건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인데 각자 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풀고 나면 연습이 잘 되나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풀면 또 풀까요? 나 한번 본 거라서 다 외워버리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럼 구조화가 잘 되느냐, 논리화가 되느냐 잘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다 딱딱딱딱 연습을 할 수 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드시는 생각은 아니 그러면 다 유형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풀이 외워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그 풀이로는 풀 수 없는 왼쪽보다 더 어려운 구조의 문제들로 최종적으로 너가 구조화를 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제 자랑 잠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이런 방향성을 갖고 시중 교재를 다 풀어본 상태에서 교재를 구성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자체 교재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많은데요. 뭐 이 교재 뭐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방학 특강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 교재로만 공부한 우리 고2 학생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대치동의 아이들입니다. 학교 보세요. 다 다르죠. 한 반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딱 한 반. 자, 이 친구는 저 교재로만 공부했고 다른 데 어딜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 이번 9월입니다. 다 1등급이에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물론 여기 턱걸이 1등급도 있고 하겠지만요. 자, 2학기 중간고사에서 각자 학교에서 2학기 중간고사
2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고 그렇죠? 아 그렇구나. 10월 모의고사 다 1등급입니다. 그렇죠? 2학기 기말은요? 2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2학기는 저희가 학기는 종합이니까요. 종합 성적을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2등급이 4명 있고 나머지는 1등급입니다. 이 친구는 중간고사 때 좀 못했지만 종합으로 엎었다. 엎은 친구가 꽤 되죠? 되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은요. 5등급제로 바뀌면 다 1등급인 학생들이죠. 그죠? 이 친구들은 다 다른 교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제시한 방향대로 논리와 구조화를 시켰던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다녔냐? 평균 무려 5.5년 차 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죠. 그렇죠? 자, 어디서 해야 된다? 바로 철학이 있는 이 CMS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재를 정말 세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막 아무 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잘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 한번 느껴보시라고 요거 저희가 무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은 진행됐고 24일과 31일 매주 저녁에 진행을 하는데 이따가 별도의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수 원으로 진행이 되니까 참석해 보시고 아이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설문조사예요. 자,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설문조사 하신 거니까요. 공부 습관 잡기, 계획적인 학습하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저희 아이들의 미래는요. 이겁니다. 주 7일 학원 출근하죠. 아까 그 친구들 봤죠? 그리고 매일 학원이 과부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머님들 바쁘시고 애들도 자꾸 학원에 가야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죠? 넘쳐나는 숙제랑 벼락치기에 깨져버리죠. 그죠? 학원에 남고 클리닉으로 끝내다가 관성 상태가 됩니다. 아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요. 계획 없고 학습 불균형, 성취감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효율이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향을 잇는 거예요. 방향을. 자,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아이가 잘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완벽한 학습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사고냐 일반고냐보다 학습 습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언제? 중2, 중3 이때요. 그렇죠? 그 습관을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향? 엄마들한테 지금 점점 사춘기가 오는 그 성향 말고 실제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향, 그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휩쓸리냐 아니냐, 혼자 잘하니 아니면 동기를 줘야지 잘하니 아니면 칭찬을 해줘야 잘하니 혼내야 잘하니 다 다릅니다. 그죠? 이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습관. 결국에는 어떤 행위를 꾸준히 지속해서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거부감 없이 나오는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형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뭐 이런 것처럼 습관이 중요합니다. 악습관이 계속 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이 그 결정적인 시기다. 보세요. 성향 파악을 어머님들께서 하셔야 되고 계획 설계를 하고 관리를 실행하고 성장을 완성시켜야죠. 그래야 고등학교 가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개별 성향 파악을 통해서 학습 방식을 좀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 뭐 아까처럼 극단적으로 할래? 아니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시간 나눠가면서 할래? 시간표 기반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좀 따져줘야 됩니다. 네가 얼만큼 공부했어? 수학 얼마나 했어? 영어 얼마나 했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균형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동기부여랑 개선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머님들 손을 점점 떠나고 있어요. 그게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죠? 공부와 휴식을 분리해야 돼요. 애들도 분리가 안 되고 어머님들도 분리가 안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애들은 공부하는 척하고 놀고요. 어머님들은 공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공부하라고 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숙제했니?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학원에서 전화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갑니까? 그냥 큰 병원 가면 다 해결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아플 때 유명한 약 사주면 끝나나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통하는 얘기긴 하지만 섬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어디가 아픈지 판단하고 내과 갈래, 이비인후과 갈래, 정형외과 갈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신체와 체질에 맞는 올바른 진료를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쵸? 아이가 공부가 아파요. 자, 우리 아이 공부가 아픕니다. 자, 그냥 소문난 학원 가면은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죠? 용원 선생님 맡기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죠? 어디가 아픈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자, 누구 몇 등 했어 이런 게 아니고 계산력에서 부족한지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지 이건 실제로 저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데이터입니다. 한 2달 정도 진행해서 1000문제 정도를 풀었는데 이 친구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거죠. 난이도는 보통 중난이도에서 많이 틀린다. 이 친구는 상난이도 넘어가기 좀 쉽지가 않다. 과정별로는 이렇게 조합에서 좀 약하구나. 이런 판단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성적 주고 15명 중에 13등 했습니다. 기분 나빠. 이게 아니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향에 맞는 올바른 관리와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비 고1 때는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고2 절대 안 바뀝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친구들. 엄마도 손 났고요. 아빠도 손 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도 이제 친해져가지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도 뭐 남자 대 남자는 남자 선생님들은 좀 무서워하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저희 애가 방에서 안 나오는데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해서 야 밥 먹으러 나와라 이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밥 먹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게 지금 제가 올해부터 제대로 밀고 나가는 이 올케어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상담하고 플래너 만들고 어머님들께 정량화시키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하는 게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요. 성향의 시각화. 저희 막 웩슬러 검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수학 특화로 딱 만들어 놨어요. 수학 특화로 딱 이걸 검사를 하면요 MBTI처럼 딱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딱 보면은 짧게 빠른 복습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자 영상 봐 뭐 예를 들어서 보강 영상 봐 이러면은 5시간 동안 다 보고 있다가 풀라고 하면 다 까먹고 그럼 이 친구한테는 1시간 단위로 좀 짧게 쳐주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죠. 이게 저희 아이들이 딱 처음 오면은 아이들이 검사를 하잖아요. 옆에서 저희 매니저들이 한 명 한 명이 이걸 하나씩 다 읽어주면서 너한테 맞는 게 뭐고 아닌 것 같은 건 뭐고 다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과 라포를 좀 형성을 하죠. 그래야 대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다 숨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대화가 좀 라포가 형성이 되고 나면요. 시간표를 짭니다. 이렇게 짭니다. 단순하게요. 자, 비어 있습니다. 자, 지킬 수밖에 없는 시간표라는 게 뭐냐면요. 자, 단순합니다. 아까 전교 1등 시간표를 어머님들께 딱 여기다가 아이들한테 딱 넣어놓고 자, 이대로만 하면 넌 전교 1등이야.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씩 슬금슬금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시간표를 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고정된 시간표를 짭니다. 이렇게요. 학교 가고요, 자고요, 학원 가고요, 이동하고요, 밥 먹고요. 그쵸? 요걸 짜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저희 매니저들이 이렇게 수학학원이 이때구나. 그럼 숙제는 언제 해야겠네. 그렇죠? 수학학원은 언제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학학원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너 숙제할 때 수학학원 숙제 보통 50문제면 몇 시간 걸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약간 남학생들은 특히나 더 뭐 그거 쉽죠. 한 1시간이면 다 해요. 아니 그거 말고 너 유튜브 보고 할 거 다 하고 하면 얼마나 걸리냐고 막 얘기하면은 한 3시간 정도? 딴짓해도 한 3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4시간을 넣어드립니다. 그래야 지켜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좀 널널해집니다. 좀 낭비 같잖아요. 근데 널널해지기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와서 숙제 너무 시간 남았어요. 잘했어. 근데 그때 이거를 점점 줄일 수 있는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의 선택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가 훨씬 거부 반응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늘려나가면서 공부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휴식 같은 것도 철저하게 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님들이 노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저희한테 철저하게 맡겨주시면 이런 것들을 점점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혼을 갈아 넣어서 어머님들께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아, 이런 시간표를 짠 의도는 이렇고요.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다 온전히 학생들과 타협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강압을 넣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께 피드백을 드려서 우리 아이가 점점 시간표를 짜고 구축해 나가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고등학생이 되면 정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아까 그 고3 친구 있잖아요. 극단적인 학생. 그 친구 고1 때까지 절대 저는 계획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밥 먹을 때도 하고 잘 때도 하고 뭘 잘 때 어떻게 해? 막 이러지만 계속 하면 된대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고 일주일을 막 시간을 날립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겪고 나니 고2 때, 고3 때는 플래너를 매일같이 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자, 플래너도 이렇게 썼던 친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마다 좀 다릅니다. 아예 계속 못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는 한 하루만 해도 금방 쓰는 친구들이 있고요. 요거는 천천히 아이들을 교육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피드백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하루에 내가 계획한 공부량이 얼마였다면 실제로는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오차가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보다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실제로는 진짜 오래 걸리는 친구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다르니까요. 자, 이렇게 과목별로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 드립니다. 확인을 해드리고요. 이때는 1주차 때는 영어를 좀 많이, 사회를 많이 했구나. 그 다음은 좀 국어를 많이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수학, 과학, 영어, 국어는 그냥 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가니까요. 근데 역사 이런 거 더럽게 못해요. 자, 역사 이제 암기 과목이니까 2주 전부터 시작하자. 예를 들어서 했어요. 하면요, 자,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첫 글자부터 외우려고 해요. 막 외웁니다. 그러다가 한 2페이지 외우고 이제 퍼지죠. 5회독, 회독의 개념을 가르칩니다. 회독은 뭐냐? 처음에는 스케치 하듯이, 독서하듯이 쭉 읽고 2회차에서는 뭔가 조금 포인트들을 짚어보고 흐름을 이해하며 3회차부터 이제 큼직큼직한 걸 외우고 4회차, 5회차 때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외우는 흐름을 만들어줘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암기 과목의 이해가 생기는 건데, 다 처음부터 한 땀 한 땀 외우려고 하다가 뒤쪽은 아예 보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중간기만 전략,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세부 관리까지 있는데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올케어 시스템이 모든 과목을 가르쳐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계획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느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아까 저희 고2반 그 친구들, 지금은 자기들이 저희 매니저한테 가갖고, 저랑은 얘기도 안 해요. 이제 매니저들한테 가갖고 이번 주는 요거 했고요, 요거 좀 부족해서 요거 좀 더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짭니다. 그 친구가 아까 백백 한 명 있었거든요. 휘문고. 그쵸? 그 친구가 그럼 처음부터 휘문고에서 100이면 진짜 잘하는 놈인데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1학년 1학기 3등급 나오고 1학년 2학기 때 2등급 나오는데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을 보는 학원과 수업만 보는 학원, 그리고 방향이 있는 학원과 한 방향만 제시하는 학원,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이냐, 수업에 맞추는 나냐, 목표를 제시하는 학원이냐, 목표에 맞추는 학원이냐, 함께 걷는 학원이냐, 줄 세우는 학원이냐. 저희 CMS는 어디다? 오른쪽입니다. 네, CMS는 실제로 영재고하고 자사고 희망하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립니다. 1월부터요. 빠른 속도로 나가고 싶습니다. 중등간에 오세요. 적당한 속도로 나가고 싶습니다. 중등간으로 오세요. 아이 맞춤 계획 있는 개별 진도를 나가고 싶다. 중등간으로 오세요. 오전 학습 윈터스쿨, 아까 말씀드렸죠? 올케어 시스템과 결합해서 오전부터 학습 관리를 진행합니다. 중등간에서요. 그리고 학습 관리 올케어 시스템, 중등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희 CMS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탑반, 탑반이라고 하고요. 그랜드 슬램이라 조금 빠르게 나가는 심화 과정이고요. 여기는 우리 아이에게 적합하게 맞는 진도를 나가면서 오답 학습을 해보자. 여기는 개별반,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게. 이 PL은 오히려 최상위 아이들도 옵니다.
맞는 아이들이 없어. 그냥 자기는 그 시중 교재 이만큼 사올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도 해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올케어 시스템과 윈터스쿨과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과고, 자사고, 갑판고, 일반고, 탈대치. 어느 고등학교가 좋은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 CMS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그 아이들에 맞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언제부터요? 1월부터 당장이에요. 어디서요? 중등반에서요. CMS에서요. 어떻게? 올케어 시스템과 윈터스쿨과 함께입니다. 자, 저희 고교학점제 혼란 속의 유일한 해결책 CMS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